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아침 방송 시작합니다.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철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는 폭염이 시작되었네요. 저도 어제는 한국이 임시 휴일이라서요. 안산 자락길을 독립문역에서 내려갔고 그 트레킹 코스를 갔다가 지금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그래서 뭐 낮은 산이기 때문에 트레킹 하고서 자연을 걷다 보니까 참 이게 걷는다는 게 상당히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하루였습니다. 내려올 때는 또 연세대학교 쪽으로 내려와서 또 무더운 날씨에 또 생맥주도 한잔하면서 강남으로 돌아오니까 한 2만 보 이상 걸은 것 같습니다. 역시 요즘같이 비행기도 못 타고 하는 세상에서 자연을 걷는 거는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무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요. 서울의 도심 34도까지 올라가고요. 대구는 38도까지 폭염이 계속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즐겁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키워드 3가지 가져왔습니다. 자, 유통과 전자상거래 기업 라이벌이죠. 자, 월마트 대 아마존. 월마트의 충성 고객을 아마존이 가져간다.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인구 1위 2위하는 인도하고 중국 시장의 비교인데요. 구매와 생산 거점이 인도로 이동한다. 세 번째 키워드. 미국 경제의 고용 이중구조, K자형의 이중구조로 전환한다. 자, 우선 첫 번째 키워드 정리하겠습니다. 자, 유통기업의 세계 제1위 강자는요. 2010년만 해도 세계 유통기업 1위, 지금 매출 현재도 1위지만은 월마트가 2019년에 매출 규모가 621조 원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월마트 설명드리면요. 미국의 유통기업 중에서 1962년에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시작해서 미국의 아칸소주부터 해서 전국 거점을 확산시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인공위성을 쌓으려고 했고요. 뭐 배송하고 매장과 배송 간에 이 모든 걸 갖다가 최적화한 게 월마트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2000년대 들어갔고는 뭐 미국의 최고의 유통기업으로서 군림하다가 여기에 라이벌 기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전자상거래 넘버원 1994년에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제프 베조스가 이거를 창업하게 되죠. 1960년에 생긴 월마트는 샘 얼튼 회장 돌아가신 샘 얼튼 회장이 만들어서 EDLP 에브리데이 로 프라이스 항상 가면은 그 매장에 가면 물건은 싸다 했는데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에 이제 강자가 나타나다 보니까 2010년도까지는요 월마트의 주가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2015년 이후에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아마존의 주가도 올라가요. 아마존의 매출도 올라가요. 이 다양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2015년 기점에 전자상거래 온라인 시장이 급증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8월 17일 날 주식시장, 미국의 뉴욕 주식시장을 보니까 월마트는 135달러네요. 종가. 시가총액 456조 원. 아마존은 3,182달러. 시가총액 1,892조 원.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의 4분의 1. 그러니까 월마트의 4배 시가총액을 지금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년, 10년 사이에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최근에 수년 동안 월마트는 아마존한테 많이 경쟁해서 많이 뺏겨서 아마존의 온라인 판매에 대항하기 위해서 온오프라인을 갖다 재구축, 재정비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배송력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뭐 직원들이 퇴근할 때 그 라우팅 동선에 있는 고객의 물건을 갖다 준다든가 아니면은 지역에 미국에서 이제 매장에 가장 뭐 1.3, 1.5km 내에 보면은 월마트 매장이 가장 가깝거든요. 점포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고객이 와서 픽업해러 가면은 상품의 판매가에서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 다양한 서비스를 갖다가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에 이제 대항을 하면서 많이 구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연초까지만 해도 야 월마트가 이제 해서 이제 아마존이 많이 좀 힘들어질 거다 이런 시장 분석이 있었는데요. 시장 분석 업체 인마켓이 조사한 걸 보니까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를 많이 보유한 유통업체로서 월마트를 꼽았습니다. 근데 월마트에 우리가 이제 기업들을 보면요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 많으면은 고객과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통기업은 상당히 진짜 판매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충성 고객은 재판매 구매율, 재구매율도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고객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고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사항이 블룸버그 통신이 8월 12일 날 발표한 걸 보니까 시장 분석업체 팩토스에 의하면은 수백만 명의 신용, 직불카드를 기록한 추적 조사 결과 올해 코로나가 오기 전에 2월 전까지는 월마트가 66%, 아마존이 34%를 차지했는데요. 8월 달에 최근 첫째 주 데이터를 보니까 월마트가 55, 아마존이 45로 그냥 근소한 차로 이제 아마존이 지금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소비자의 행태가 변화하고 있다. 당연하죠. 소비자가 매장에서 물건을 안 사고 집에서 주문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포착했다는 분석은 뭐냐면은 아마존의 구매율이 높아가니까 이게 결국은 매출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 투자한 주주들에 대해서도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가도 올라가고 매출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뭐 올해 2020년 1월까지 아마존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요. 아마존의 배송 시간도 좀 지연되고 있죠. 최적화된 재고 상품 확보도 부족했죠. 그래갖고 또 코로나가 있다 보니까 물류 현장의 인력들도 이탈했죠.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아마존은 그래도 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창고라든가 배송 사원에서 물류 시스템에 충원된 인원이 17만 5천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아마존은 유통망도 확보하고 안전한 모든 걸 갖다가 이제 전력을 투하다 보니까 투자가 입장에서 안심하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S&P 500 지수를 보면요. 3%가 상승한 중에서 아마존의 주식 가치는 65%가 지금 급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그만큼 모든 시장에서 지금 우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을 보면 여러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고객은요.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구매한 것을 그냥 핸드 캐리를 집에 가져가는 고객이 최고 좋고요. 또 오프라인 매장에 와서 구매하고 나서 배송은 그 매장에 이제 물건이 없으니까 배송은 나중에 배송받는 경우. 그 다음에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온라인에서 구매해서 지정한 날짜 또 나중에 배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코로나 이후에 소비자의 구매 행동 패턴이 변화했다. 여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식 자산 가치 매출 이것이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인도하고 중국 시장에서 구매와 생산 거점의 차이. 요즘 이제 인도 시장으로 생산 거점이 많이 이동합니다. 제가 여기에 대한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데이터를 보니까요. 세계 인구 1위는 중국이 14억 4천만 명. 중국은 그다음에 인도는 6천만 명 차이로 13억 8천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인도가 6천만 명 차이인데 제가 그 전에 발표했던 2020년 1월 1일 출생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올해 1월 1일 날 하루에 39만 2천 명이 태어나는데요. 인도는 6만 7천, 2위 중국은 4만 6천 명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만 1천 명의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계산해 보니까 1년에 750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은 1위하고 2위이 6천만 명이니까 8년 후가 되면은 6천만 명이 커버돼 갖고 9년, 10년 되면은 전 세계 인구 1위는 어디다? 인도가 전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섭니다. 여기는 왜 그러냐면요. 한 5년 전인가요? 중국은 1인 출생밖에 허용을 안 했는데 중국이 인구 감소가 심하다 보니까 중국은 2인 출생을 허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2인 출생한다 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1인당 GDP가 $10,000가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된 상태에서 중국에 갑자기 뭐 2인, 3인을 갖다 출생하는 비율이 높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보면은 8년, 9년, 10년 후에는 전 세계 경제 시장에 3위로 올라선다는 인도 시장이 앞으로 이제 급부상해가고 계속 커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주요 거점의 생산 거점을 갖고 있는 글로벌 제조기업 같은 경우는 인도로 글로벌 생산 기지를 옮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요. 지금 현 상황에서 많은 기업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국이 공급망 체인의 단절이라든가 지연 거기에 대응 능력이 많이 부족해갖고 좀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세계 경제는 2030년부터 인도 시장을 축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런 보고서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이제 제가 팩트를 한번 갖고 와보겠습니다. 첫째, 2, 3년 진행된 미중 무역 갈등이요. 앞으로 계속 진행하면 중국은 좀 불리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중국은 가스 셰일 같은 경우를 갖다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중동이라든가 제3국으로부터 이제 자원 에너지를 사들여야 되고요. 그다음 앞으로 2030년대 이제 3위 경제 대국이 인도가 부생할 때는 중장기적으로 인도는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전망이라는 걸 갖다가 전 세계의 주요 보고서들이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모든 배송, 뭐 해운이나 항만을 통해 갖고 이동하는 이동거리의 이제 공급망 같은 것이 앞으로 중국보다는 인도 쪽으로 지금 가야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은 이미 애플도 중국 내 생산 물량 20%를 갖다가 인도로 지금 이전하고 있고요.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저기 삼성이 벌써 중국을 떠나고 있다 했듯이 이미 2년 안에 삼성은 중국의 생산 거점 3개, 4개를 갖다가 인도라든가 제3국으로 하고 또 한국으로 이제 리쇼링해서 지금 회귀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상황은 가면 갈수록 중국 자체는 내수 시장은 커지지만은 저는 그 전에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커진 고무풍선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는 시점이 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도 정부는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생산 시설을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 PLI 생산 연계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요, 또 세제 혜택을 줘서 다양한 지금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도가 소비도 커지지만은 외국 기업이 많이 오면은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중국이 진행했던 것처럼 고용 창출도 되고 급변하는 저기 주변 환경, 인프라 사업도 많이 좀 개선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력 사업이라든가 인프라 규제가 많이 개선되면 인도의 소비 시장도 같이 커지면서 잠재력은 더 클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뭐 다양한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등급의 계층. 그래서 이제 계층에 따라서 소득도 달라지는데요. 제가 이제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 2018년 데이터까지는 중소소득층이 하고 중고소득층이 한 54%를 차지했는데 2030년 앞으로 10년 후에는요. 중저소득층이 34%, 중고가 44%, 고소득층이 전 인구의 한 10%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 가져왔습니다. 올해 미국 경제는요, 주식은 반등하고 있지만은 상반기까지는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 역성장으로 상당히 힘든 상황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요, 경기가 이제 후퇴하다가 회복할 때는 U자형이다, V자형이다, 이건 뭐 가능성이 없다 하면은 장기적인 침체 L자형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 문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 K자형으로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상반기 부진을 딛고 무조건 하반기 벌써 이제 7월 지났고 8월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 지표도 그렇고 생산 지표도 그렇고 관련돼서 하반기는 무조건 바닥을 치고 일시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기류로 올라갈 걸로 예측하고 있고요. 올해 뭐 11월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갖고 미국 경제가 마냥 주춤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자리를 복귀하기 위해서 고용 창출에 관해서 또 급여 수준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고용 회복세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나온 데이터를 한번 보니까 이제 시급이 있죠. 시급이 높은 고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이전 올해 2월 이전보다는 이 수준을 넘어서 이제 고용 회복세가 많이 좋아지고 있다 하는 데이터가 나왔고요. 시급이 낮은 경우는 떨어진 고용률에서 오히려 회복하지 못하고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했던 V자형이나 U자형 같은 예상 회복세도 좀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은 인근 수준에 따라서 양극화되는 그걸 갖다 이제 K자형이라고 보입니다. K의 위하고 밑이죠. 그래서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좀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가 8월 14일 날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요. 6월 달에 시급이 32달러가 넘는 일자리는 코로나 이전보다는 2%가 증가했다. 그렇지만은 최저 14달러 이하는 이전보다 최저 임금은 20%가 낮아졌고요. 20에서 32달러는 5% 낮아졌고 평균적인 14에서 20달러는 16% 낮았다. 그래서 이제 시급이 높은 고용 수준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낮아졌다는 게 이유는 이렇습니다. 급여 수준에 따라서 고용 회복세가 달라지는데요. 고임금자는 경기 침체는 끝나서 회복세로 돌아섰지만은 저임금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절반은 회복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자형이 회복될 때는 일부 IT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복세가 빠르지만은 나머지는 K자형의 밑에 쪽으로 이제 하향하는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별에 따라서 고용 회복세가 달라지는데요. 백인 같은 경우는 40에서 45%가 잃어버린 일자리를 다시 지금 반등해서 찾고 있는데 흑인 같은 경우는 20% 선에 그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주요 포인트가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를 가능한 일자리가 좀 많아져 갖고 이 부분에서는 고용이 창출되지만은 외부 현장에서 일하는 외부 활동 현장에서 일하는 일자리는 고용 회복이 느린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의 어떤 K자형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보다 보니까 주택의 구매 형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갖고 있고 예금을 갖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는 그전보다도 뭐 자금 투자를 받든가 어떤 금융이나 대출을 받기가 쉬운데 그렇지 못하는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황이 최근에 뭐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조심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요즘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좀 바뀐 게 뭐냐면은 과거하고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어떤 이 유통업종들도 보면은 대면 뭐 언택트 시대 이런 상황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람을 안 볼 수는 없지만은 자꾸 대응 방향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올 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년의 라이프 사이클 주기를 보고 나서 바뀔 것 같습니다. 상반기 따라 다르고 분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올해 이제 3분기에 접어들지만은 4분기까지 보면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1년의 데이터를 보면서 분기별 또 그 다음에 이제 상반기 하반기를 보면서 변하는 데이터 속에서 나의 포지셔닝 또 기업의 포지셔닝 국가의 포지셔닝을 갖다가 잘 좀 생각하셔갖고 앞으로 2020년 21년을 좀 보는 여러분들 이제 비전 해안을 좀 가졌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철이가 보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기업의 상황을 보면서 제가 포인트를 정리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34도 폭염이지만은 즐겁고 하루하루 이제 소중한 시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내일 8월 19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